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전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는 4-3-3 전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은 고정된 베스트 11을 주로 사용하지만 알브라이튼과 그레이를 거의 모든 경기에 교체 투입하면서 경기 중에 좌우 측면 공격수를 바꿔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아나초와 바디를 투톱으로 활용하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으로 전술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레스터시티의 축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후방 빌드업 과정입니다. 로저스 감독은 선수 간격이 좁게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저스가 선수단의 간격을 좁게 형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전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선수들이 볼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선수단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저스는 볼을 전방으로 빠르게 걷어내기보다 볼을 최대한 점유하는 경기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볼을 점유하는 동안 모든 선수들이 좁은 선수 간격을 유지하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공격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저스가 감독으로 있었던 대부분의 팀들은 볼 점유율과 패스 횟수가 많은 편이었고,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완지시티를 이끌었던 2011-2012 시즌에는 스완지시티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 횟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 또한 볼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레스터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점유할 때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형성되는 삼각형 형태의 선수 블록입니다. 수비라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배치되는 전형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에 배치되면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선수 블록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후방에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점유할 때 이처럼 삼각형 형태의 선수 블록이 중요한 이유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최소한 2개의 패스 선택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패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상대의 압박을 좀 더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2개의 패스 선택지가 형성되는 삼각형 형태의 선수 블록은 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레스터시티는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골키퍼를 포함해서 어떤 선수가 볼을 잡아도 최소한 2개의 패스 선택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레스터시티는 삼각형 형태의 선수 블록을 활용해서 볼을 소유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슨과 틸레만스, 이 두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전개하는 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비라인에서 편안하게 패스를 중원으로 전달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시즌까지 부정확한 패스로 불안한 빌드업 능력을 지적받았던 은디디가 이번 시즌 패스 능력에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빌드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은디디의 패스 성공률을 봐도 은디디는 레스터시티로 이적한 이후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기 시작할 때 중앙 수비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에게는 3가지의 패스 선택지가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레스터시티는 상대적으로 상대 수비에 압박이 없는 측면 지역의 삼각형을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레스터시티는 중앙 수비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의 삼각형을 활용해서 볼을 소유하게 되고,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도 2개의 패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수월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삼각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 선택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레스터시티는 후방에서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삼각형의 선수 블록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볼을 전개하는 방향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볼을 전개하는 방향이 다양하지 않다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볼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패스 루트 한쪽을 차단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패스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패스의 방향이 상대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를 주고받을 때 수비수를 따돌리는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주변에 위치한 선수들이 빠르게 접근해서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새로운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선수는 좌우 측면 공격수입니다. 레스터시티의 측면 공격수들은 후방 빌드업이 시작될 때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데요. 특히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풀백이 볼을 잡을 때 주변에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위치하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모두 마크하면서 패스할 방향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패스 선택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상대팀이 순간적으로 레스터시티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레스터시티가 압박을 쉽게 벗어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터시티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상대팀이 레스터시티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모두 마크하고 있는데요. 이때 측면 공격수인 페레스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측면 공격수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페레스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상대 선수를 끌고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레스터시티의 후방 빌드업에서 주목해볼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좌우 풀백입니다. 좌우 풀백은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에서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줄 때 측면 공간으로 빠르게 전진하는데요. 따라서 중앙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쏠리게 되면 레스터시티는 측면을 활용해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칠레가 페레이라의 전진 능력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레스터시티는 볼을 전개할 때 좌우 측면의 풀백, 중앙에는 측면 공격수가 배치된 전형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볼을 전개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공격수가 빌드업을 위한 삼각형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대팀은 레스터시티의 빌드업 전형을 방해하기 위해 중앙으로 모여드는데 이때 레스터시티는 풀백이 전진해 있는 측면 지역으로 볼을 전개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빌드업 과정은 로저스 감독이 이전 소속팀에서도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로저스 감독의 셀틱 시절 경기를 보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움직이고 풀백이 측면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측면 공격수들이 패스를 받기 위해서 중앙으로 움직일 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레스터시티의 측면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최전방에 바디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디는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정상급에 있는 공격수인 만큼 상대 수비가 섣불리 수비라인을 비우고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스터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바디의 존재 때문에 수비라인을 올려서 레스터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기를 보면 상대가 레스터시티를 압박하기 위해서 수비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바디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디의 날카로운 공간 침투는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디의 존재 덕분에 레스터시티는 후방 빌드업을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고 볼을 전진시키면서 공격 전형을 형성한 이후에 레스터시티는 본격적인 공격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공격 작업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레스터시티의 공격 전형입니다. 보통 4-3-3 전형을 사용하는 팀들의 경기를 보면 레스터시티처럼 공격 상황에서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마치 3-4-3 전형과 비슷한 형태가 형성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공격 지역 전체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삼각형의 선수 블록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삼각형의 선수 블록이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은 어디서나 패스 선택지를 2가지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상대 수비가 원하는 방향으로 패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 작업이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저스 감독은 후방 빌드업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공격 패턴을 예측할 수 없도록 다양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때 레스터시티의 공격 작업에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선수는 좌우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이 4명의 선수입니다. 로저스는 공격 상황에서 이 4명의 선수에게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볼이 위치한 지역으로 선수들이 모여들고 순간적으로 숫자 고의를 형성하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장면을 보면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페레이라가 볼을 몰고 올라갈 때 틸레만스가 높은 지역으로 전진하고 페레스가 틸레만스의 자리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메디슨이 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숫자 고의를 형성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슨이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페레스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따라서 왼쪽 측면 공격수인 알브라이튼이 볼을 받을 때 메디슨, 페레스, 알브라이튼 이 3명의 선수가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상대팀의 레스터시티 공격진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상대팀의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진행될 때는 메디슨이 동료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메디슨은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편 이 장면을 보면 틸레만스와 메디슨, 차우두리가 중원을 형성하고 있을 때 차우두리가 공격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 선수를 중앙에서 측면으로 끌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틸레만스가 후방으로 내려가면서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틸레만스를 따라 전진하는데요. 이렇게 틸레만스와 차우두리가 상대 선수들을 중앙지역에서 끌어냈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 중앙지역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페레스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레스터시티의 공격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렸을 때 득점을 기록해주는 선수는 바디입니다. 바디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6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득점 기록을 보면 바디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를 기준으로 한 골당 평균 볼터치 횟수가 22회인데 이 기록은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바디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바디의 플레이가 득점을 기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레스터시티의 좋은 성적에는 훌륭한 수비력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스터시티의 훌륭한 수비는 좁은 선수 간격에서 나옵니다. 먼저 공격 상황을 살펴보면 레스터시티가 좁은 선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방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 상대방 진영에서 레스터시티 선수들이 좁은 선수 간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선수 숫자가 많고 선수 간격이 좁은 만큼 레스터시티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가 있고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수 없도록 거칠게 방해하는데요. 따라서 레스터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볼을 빼앗겨도 쉽사리 역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스터시티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는 동안 모든 선수들이 수비지역으로 빠르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비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도 레스터시티는 좁은 선수 간격을 유지합니다. 최전방에서 역습을 준비하는 바디를 제외하면 레스터시티는 4명의 수비라인과 5명의 미드필더가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 밀집해 있는데요. 이처럼 레스터시티의 좁은 선수 간격은 공격 작업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해줬습니다. 한편 수비 상황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선수는 은디디입니다. 은디디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가장 많은 태클을 성공시키고 인터셉트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은디디는 수비 라인 앞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특히 선수들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은디디의 훌륭한 수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메디슨이나 틸레만스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때문에 수비 상황이 되면 순간적으로 중원 지역에 선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은디디가 중원으로 흘러나오는 볼을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내면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비적으로 봤을 때 레스터시티는 은디디의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것이 이번 시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의 전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 레스터시티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전략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위권 팀들에 비해서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만큼 주전과 비주전 선수들의 격차가 꽤 크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활약이 좋지 않은데 마땅한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수가 없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실험할 정도로 선수단의 폭이 넓지 않은데요. 따라서 시즌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주전 선수들이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